안녕하세요. 율렉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바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용어를 이해하고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어떤 일을 하게 될 사람인지 그걸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일단 자바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용어를 이해하면 내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자바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용어 어떤 녀석일까요? 근데 이 용어 안에는 뭔가가 숨어 있습니다. 보시면 컴퓨터 프로그래밍이 숨어 있는데요. 저희가 하는 일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드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자바는 또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저희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자바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이용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저희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근데 얘를 직접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바라는 녀석을 이용해서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은 이제 두 가지가 궁금할 텐데 자바를 어떻게 이용하겠다는 건지,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램은 어떤 모양을 가졌고 얘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지 이제 두 가지가 궁금할 수 있겠는데 일단 요거부터 먼저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법, 뭐 그거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일단 컴퓨터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 먼저 알 필요가 있는데 이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ing가 붙어 있는 프로그램이니까 이거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면 프로그램은 또 무엇입니까? 이걸 설명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나오고 이걸 또 들으니까 얘가 또 뭔지 모르겠고 이 프로그램 용어는 일상에서 많이 쓰고 있는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이 뜻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은 명확하게 말하기 쉽지가 않죠.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갈게요. 이 용어는 컴퓨터가 발달하기 이전부터 사용했던 용어인데요. 그리스에서 시작됐던 용어인 것 같아요. 보시면은 17세기 초부터 사용됐던 그런 용어인데 그 의미는 사전에 작성했던 그런 절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공지할 때 누군가에게 알리기 전에 그 알리는 내용들을 미리 작성했던 것 같아요. 그게 지금은 계속 오다가 컴퓨터가 이제 나오고 발달하면서 용어가 많이 사용된 것 같은데 요즘엔 조금 좀 바뀐 것 같죠. 단순하게 공지를 미리 작성한 것이 아니라 요즘에는 어떤 거냐면은 사전에 수행할 절차를 미리 작성해 놓은 것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상에서 TV 프로그램이라든지 라디오 프로그램, 뭐 영화제 프로그램 등등을 볼 수 있는데 TV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방송을 하기 전에 수행할 절차를 미리 작성해 놓고 그다음에 그 포맷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다음 회차가 되면은 이걸 두고두고 쓸 수 있는 거예요. 주인공은 바뀌고 내용은 좀 달라질 수 있지만 그 포맷은 유지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미리 수행할 것을 작성하기 때문에 이제 수행하다가 만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미리 캐치할 수가 있어서 프로그램을 미리 만들어 놓으면은 여러 가지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죠. 이 프로그램이 컴퓨터에서도 사용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녀석은 수행 절차를 미리 작성해 놓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컴퓨터 프로그램은 뭘 말하는 걸까요?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컴퓨터를 이용하기 위한 절차를 미리 작성해 놓는 것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컴퓨터를 이용하기 위한 절차를 만드는데 얘가 왜 이렇게 생겼을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거는 컴퓨터가 전자기계고 전자기계를 이용할 때는 전기를 넣고 빼고 이런 걸로 이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스위치라고 하는 걸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형태의 기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조작을 하기 위한 스위치에 대한 내용을 레바를 켰다가 껐다가 하는 모양을 형성한 그런 숫자로 만들게 되면은 이것이 컴퓨터라는 기계를 이용하기 위한 그런 스위치 조작의 모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렇게 스위치를 껐다 켰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순차적으로 수행하게 되면은 어떤 일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게 이것과 연관되어 있는데요. 일단 얘는 어떤 일을 하는 녀석이냐면은 이걸 하고 싶었던 거예요. 3이라는 값과 4라고 하는 녀석을 더하기 위해서 저희는 컴퓨터를 이용할 때 이런 형태의 코드를 만들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컴퓨터라고 하는 것을 직접 이용해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냐? 이제 그건 아니라고 했죠. 저희는 이걸 하고 싶은데 이거를 이렇게 바꿔주는 도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때 이거를 도와주는 도구가 있습니다. 그 도구가 바로 번역기라고 해요. 그래서 저희는 일반적으로 덧셈, 뺄셈, 곱셈 같은 그런 연산할 때 컴퓨터를 직접 이용하던 그런 시절이 있긴 했었지만 저희는 요즘에는 이런 번역기가 굉장히 잘 발달돼 있어서 이것을 저희가 번역기에게 넘겨주면 번역기가 이걸로 이렇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걸 직접 만들 필요 없다 보니까 잘 몰라도 되고 오히려 알게 되면 독이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수학식 같은 그런 기호를 직접 이용해서 컴퓨터를 직접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걸 직접 만들 필요 없다 보니까 잘 몰라도 되고 오히려 알게 되면 독이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수학식 같은 그런 기호를 직접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때 그럼 얘는 뭐냐? 그럼 이때 여기서 사용되는 녀석은 완전하게 수학과 같은 기호를 사용하느냐? 이제 그건 아니고요. 여기서 사용하는 문법 구조나 기호 같은 것은 이 번역기가 제공하는 거예요. 이 번역기 이름에 따라서 이 기호도 정해지거든요. 저희는 자바를 이용한다고 했는데요. 사실 얘는 자바 번역기고 이 자바가 제공하고 있는 틀에 따라서 이 기호를 작성하거나 구문을 작성하게 되는데 이제 얘는 자바 번역기가 제공하고 있는 그런 언어, 자바 언어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 만들 때는 자바 번역기를 이용해서 자바 언어로 코드를 작성하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자바를 이용해서 컴퓨터 프로그램 만든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자바 언어를 이용해서 코드를 만들고 자바 번역기로 한번 번역을 하면 이런 컴퓨터 프로그램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배우는 거예요. 이거를 배우고 어떤 기호들이 있고 또 어떻게 그 구문들을 작성할 수 있는지 여기 포커스를 맞춰서 번역기를 돌리면 되기 때문에요. 훨씬 더 쉽게 프로그램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정리하면은 저희는 3 더하기 4를 작성할 수 있으면 되고요. 번역기를 이용할 수 있으면은 컴퓨터 프로그램 만들 수 있다. 끝입니다. 자, 이렇게 끝나면은 이게 어떻게 해서 컴퓨터가 얘를 실행할 수 있는지 약간 궁금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요 내용이 어떻게 컴퓨터를 사용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간단히 좀 엿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